각종 암들과 이게 바이러스 연관성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간암 같은 것도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암이 바이러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병원에서는 일부 암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간암의 주요 원인은 B형 및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만성적인 염증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이제 간암으로 발전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땅콩이나 옥수수 등에 피는 아스페러길루스라는 곰팡이에 존재하는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비온이라는 발암물질을 섭취했을 때 이런 데도 이렇게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간독성, 그렇죠. 이렇게 독성 물질을 마시면 간이 손상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서 간경화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간암 발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먹었을 때도, 술을 이렇게 좋아했을 때도 술로 인해서 이렇게 간경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암과 바이러스 연관성이라든지 암의 원인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충 대략적으로도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 자료와 지금 구글 자료를 보고 하는 겁니다. 구글 자료가 병원에서 이렇게 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이 급성 감염과 만성 감염으로 나눕니다. E형 감염은 급성 감염이고요. 그다음에 완치되면 후유증이 없다 그러는데도 또 바이러스는 또 알 수 없어요. 완전한 박멸이라는 게 사실상 약간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저로서도. 저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치료를 이렇게 귀가 얼얼하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약간 둔한감이 있고 얼굴에 좀 간지럽고 이런 증상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치료를 했습니다. 치료했는데도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어떨 때 요즘은 잘 안 나요. 미리 날라 그러면 저 그냥 제가 만든 약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식품으로 만든 약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토마토 케첩이라든지 그거 먹습니다. 그걸 이제 먹는데 토마토 케첩하고 깔라만시 그다음에 콸콸 펩시콜라 콸콸 그다음에 매실청 콸콸 그다음에 그 뭐죠? 매실청도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 살균 작용이 다 있습니다. 바이러스하고 이게 세균 작용이 있어요. 그것은 그게 구글 자료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생강청 예전에는 생강 갈았었는데 그냥 생강청 그냥 사다가 시중에 나온 거 귀찮아서 그냥 씁니다. 떠났더라고. 그다음에 그게 초고추장 고추장에다가 그 사과시초 좀 많이 넣고 그다음에 마늘 갈은 거 많이 넣고 유자청 넣고 듬뿍 넣고 그래서 간장 조금 넣어 초고추장 그걸 좀 넣습니다. 내가 왜 그러냐면 경험 때문에 사과시초를 그냥 먹으면 위장이 이상이 생기는데 초고추장 형태를 먹으면 이상이 없어요. 이게 참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고추장이 이렇게 그 위액을 분비를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방어충을 작용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제 식품에 있어서 약간 그렇죠 산 종류와 또 치료 기능을 갖고 있는 깔라만시 동남아시아는 감기 치료약으로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매실청도 우리나라에서도 감기 치료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합해가지고 제가 실험을 해본 결과 이게 이렇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이제 이용하셔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셔서 어떤 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남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도둑질해서 이렇게 그렇죠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라서 지적재산권 예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걸 계속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보자 그냥 아플 때마다 먹습니다. 네. 뭐 어떤 질병도 없고 되게 건강합니다. 비흡병도 없고 별다른 뭐 보약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약이나 뭐 건강식품 먹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간염이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간질환의 주요 원인인 B형 이게 간염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은 그 현재 병원에서는 평생 치료가 없어요. 완치 개념 없이 평생 관리, 평생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만든 약들을 먹는데 병원에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이라도 알면은 도움이 됩니다. 전혀 모르면 두려움 공포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간암의 주요 원인이 B형과 C형 바이러스 감염을 지목했다. 보건당국도. 이렇게 바이러스 감염 A, B, C, D, E, G형 총 6개가 있는데 그 외에도 다른 것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종류가 5천 종 이상 밝혀진 것만 그런데 뭐 거대세포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루푸스 바이러스든지 이런 것들도 간염을 다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떤 종류 꼭 그것만 일으킨다라고 그렇죠. 이게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이게 의심스러워요. 저로서는 이게 우리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뇌 쪽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굴만 말시키겠냐는 거죠. 바이러스 특성이 있잖아요. 어디에나 침범을 바이러스는 전신에 침범을 할 수 있거든요. 루푸스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거. 루푸스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의심이 도는 루푸스에 걸리게 되면 전신에 침범을 하게 때문에 거기에 이제 뇌염 같은 것도 그렇게 그렇죠 많이 생기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바이러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총 6개가 있는데 바이러스성 감염이 우리나라 주로 문제가 A, B, C형이고요. 그래서 A형 감염은 급성 감염으로 완치되면 후유증이 없고 B형과 C형 감염 만성 감염 뭐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그런 게 이렇게 된 거겠죠. 이렇게 걸리면은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만성적으로 가면은 이제 증상이 호전됐다가 다시 악화됐다 이걸 되풀이하는 것 같아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어쩔 때는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어쩔 때 보면 딱 포진이 난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만든 약 넣고 그냥 다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도 잠복해서 남아있는 것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완전 박멸이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별다른 이상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그렇죠. 완전히 이게 박멸을 하기가 이게 좀 힘든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유두종도.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왜냐면 그 인유두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겉에 피부 병변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이제 해결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열을 가해서 해결을 합니다만 저는 그냥 그렇게 별다른 이상 없이 질병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그렇죠. 뭐는 뭐 어디 신경 쪽에 숨어 있든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얘네들이 숨어 있으면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 몸 안에는 100조개에서 1000조개의 그렇죠.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종류도 각종 곰팡이 종류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공기 중에도 있어요. 공기 중에도 있고 우리가 생활 속의 모든 곳에 다 묻어 있습니다. 오염된 물 속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 같은 데도 여름에는 좀 놔두면 곰팡이 저절로 피잖아요. 세균도 번식하고 쓰레기통에서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없앤다. 무균실을 지구 전체를 무균실을 만든다. 그건 어렵고 결국에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면역력을 강화시키거나 좀 관리를 잘 해가지고 병에 잘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현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A형은 일상생활 중에 옮기되고요. 일상생활 중에 감염된 사람이 만져가지고 오염된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면 전염됩니다. 바이러스성의 그 A형 간염 같은 경우 수인성 전염병이고요. 일상생활 중에 옮을 수가 있어요.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저는 이렇게 날거를 안 먹습니다. 회 같은 거 일체 안 먹고요. 그래서 날거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뭐 기생충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체 굴 같은 것도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서 먹습니다. 저 오징어 회나 아니면 고등어 회는 제일 많이 기생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가지고 가열을 해서 드시면 그냥 초고추장 맛을 먹는 거네. 저는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뜨겁게 가열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네. 굴도 그렇게 하고 오징어도 그렇게 해서 물을 끓여 마셔야 되고 나름 음식을 먹거나 단체 생활이면 이것도 A형 감염이 잘 걸린다고 합니다. B형 감염은 접촉만으로 감염되지 않고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만 전염된다. 그래서 어떤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가 감염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수혈을 통해서도 많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1991년 이전에 수혈을 받은 적이 있다면 C형 감염, 공형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B형 감염자 환경을 성접촉을 했을 때 이때도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문신 평생 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치료가 안 되고 문신과 피어지증 이렇게 비위생적인 시술을 했을 때도 이렇게 어떤 도구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한의학의 침술도 그렇죠. 좀 잘 소독을 잘 소독을 해서 가열을 해서 드라이기도 괜찮다고 드라이기 220와트로 여러 번 가열을 하면 그렇죠. 그것도 소멸이 되는데 보통 끓여서 열탕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신과 귀찮으니까 안 하시는 분 문신과 피어싱 등 비위생적인 시술, 면도기, 칫솔을 함께 사용했을 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A형 간염 걸리면 이제 가볍게 앓을 때 심한 몸살, 감기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고 급성 간부전으로 진행해서 사망하거나 간이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이식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간이식이나 신장 이식이 개인적으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저도 공부를 했고요. 전혀 필요 없음을 제가 판단합니다. 저로서는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만 소멸시키면 되니까. 그렇죠? 바이러스만 개인적으로는 바이러스 소멸시켜 혈관 막힌 걸 뚫어주면 된다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 가지면 안 됩니까? 의학적인 견해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면 뭐 문제가 생기나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고사다가 검열기가 아닌가 이게 참 어쨌든 B형 감염 특별한 증상이 없다는데 이것을 보면은 수혈이 작거나 혈액투석 환자 이런 사람들 보건의료 종사자 그런 환자를 갖고 있겠지 주사를 놓거나 그 과정에서 자신도 찔리거나 이렇게 그런 것도 집단시설 수용자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C형 간염은 백신이 없다는데 C형 간염 치료제도 이렇게 비싸고요. 저로서는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내가 만든 방법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든 간에 저는 이건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 공부를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약초와 식품에 대해서 연구했고 내 자신에 대해서 제가 만든 것을 먹고 제가 만든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아주 이빨 임플란트 시술을 이미 제가 의학을 배우기 전에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꿰맬 때 그때만 제가 거의 대부분 그냥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도수 치료도 허리가 막 이렇게 아프거나 허리가 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어깨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 같은 것이 아프고 손목 같은 거 다칠 때가 있거든요. 그때도 그냥 제 걸로 그냥 간단하게 치료합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식품만으로 만든 치료제를 먹습니다. 아니면 약초도 드물게 먹죠. 약초로 만든 게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말해도 되는 거죠? 개인적인 의견도 새롭게 개발한 이게 보면은 C형 간염 치료제가 여기는 있는데 두세 달 동안에 하루 한 번 약물 복용으로 95% 이상의 완치 부작용도 거의 없다라고 하는데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B형 간염은 완치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매일마다 하나씩 치료제를 바이러스 억제를 하는 거지 소멸은 아니다. 약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B형 간염을 국가 건강 검증에 포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평소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감염으로 해서 간암이 발생했으면 뭐 간 이식과 간 절제, 병원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상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비술적인 치료는 고주파 열 치료술, 경동맥, 화학색전술, 방사선 치료, 표적, 약물 치료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치율은 간암 절제 수료의 약 5년 생존율이 70%에 이른다고. 간이식은 뇌사자로부터 간을 받는 사체 간이식과 가족으로부터 간의 일부를 제공받는 생체 간이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이런 뭐 우리나라에서는 뇌사자 수가 적어서 가족에게서 일부 간을 이식받는 생체 간이식 생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과간의 혈액형이 다르면 간이식이 불가능. 현대는 혈액형이 달라도 수혈 가능 관계라면 문제가 없이 면역 억제제와 혈장 거환술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간이식 가능하다는데 저는 바이러스만 소멸시키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소멸시키면 혈관 막힌 거 뚫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안 될까요? 병원에서는 이런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든 것을 그렇죠. 치밀하게 공부를 과학적인 것을 발표하듯이 과학적인 기술도 발표하죠. 치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한 것을 지금 다시 구글 자료와 병원 구글에서의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갖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갖고 있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발표를 한다. 지금 개인의 자기 견해를 밝혀도 되는지 참 좀 보고 싶네요. 됩니까? 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간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어도 불안해하는 것이 이게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 모르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암에 걸렸을 때는 초기에는 이렇게 피로나 소화불량, 체중 감소, 구글 자료입니다. 뚜렷하지 않은 증상이 나타나다가 점차 진행이 되면 소화불량이 꼭 간암 때문만은 아닙니다. 소화불량은 뭔가 모르게 그렇죠.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액이 정체가 되거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련 증상이 있거나 또 심장이 관상동맥 이상이 있을 때도 소화불량이 혈관이 막혔을 때도 일어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로, 소화불량, 체중 감소 등의 체중 감소는 그래서 뭔가 어디에 질병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체중을 다이어트가 아니라면 체중 감소는 암이 있거나 어떤 소모성 질병이 있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생겨요. 바이러스 걸렸을 때 보통 체중 감소가 루푸스 했을 때도 나타나고요.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걸렸을 때 체중 감소 특징이나 그런 것 같아요. 간암이 점점 진행되면 이제 복부에 통증이 생기고요. 유장간에 출혈이 생깁니다. 이게 일종의 간암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출혈하고 꼭 관련이 있던데 그래서 간 자체에서 어떤 그렇죠. 그 간 자체에서 그 뭐라 그럴까 지혈인자의 생산의 부족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서 위장간이 출혈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간암이 점차 진행되면서 위장간 출혈이 잘 일어난다. 위장간은 수시로 아마 이렇게 그렇죠. 좀 상처를 입히시고 복구가 해야 되는데 이 복구 과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복부 통증과 또 위장간 출혈, 황달, 복수 등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암에는 원인이 이제 비염과 시험 바이러스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것을 바이러스만 소멸시키면 조금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제 말은 바이러스 소멸시키는 약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없어서 그런 거죠. C형 간염은 있다고 그러는데 A형 간염도 되고 B형 간염이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건 해결되기만 하면 바이러스만 소멸시키면 해결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간이식할 필요 없지 않느냐. 개인적인 견해로는 혈관 막힌 것도 그렇고 재생치료
재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먹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과학도 연구하고 의학도 연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없습니까? 혹시 없는지요? 무섭네요. 병원에서는 이렇게 어쨌든 치료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렇죠. 암에 걸렸을 때 주요한 증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 심장에 있어서 관상동맥에 막혀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도 이제 동맥경화 관련해서 혈액순환의 속도가 좀 늦었을 때 그때 이제 소화불량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도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 부분이 기능의 장애가 생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암과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위암, 식도암, 췌장암, 담낭암, 간암 이런 종류의 것들에게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헬스조선에서 나온 건데 간암의 주요 증상으로서는 상복부에 통증이 일어나고요, 덩어리가 만져지고 복부 팽만, 그다음에 체중 감소. 체중 감소하면 딱 암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스모성 질환, 바이러스도 체중 감소. 바이러스의 특징이 하나가 이렇게 루부스 같은 거 체중 감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제가 그 앞편에 그 동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병원 자료를 인용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병원 자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체중 감소, 심한 피로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을 할 정도로 소화불량이 여러 암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것은 위암과 식도암, 췌장암, 담낭암, 간암 이런 것이다. 공부 다 했습니다. 공부 다 했는데 뭐 까먹은 것도 있겠죠. 근데 뭐 설사 변비가 반복된다 그러면 간에 이제 이상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강경변이나 간암 환자에게서 오심과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의 소화기 증상이 원인은 불분명하다라고 합니다. 변비 등의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변비 같은 것이 왜 생길까라는 거죠. 우리 대장 같은데 보면은 이게 장 같은 경우 대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독성 물질이 있거나 세균과 바이러스 있었을 때 설사 물을 갖다가 그쪽으로 내뿜어서 몸에서 내뿜어서 설사로서 씻어내리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데 이런 작용이 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간은 그러죠. 혈액을 거두었다가 다시 이렇게 거두었다 보관했다가 다시 이렇게 어떤 그 혈액을 공급하고 이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면 뭔가 물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그렇죠. 혈액 부족이 생기거나 아니면 물 부족이 생기거나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변비 많이 했을 때 물을 많이 드시면 되겠죠. 물을 좀 그래도 좀 뭐 그럼 좀 보강이 되니까 물을 적게 먹는 것보다. 그래서 아무래도 혈액 순환에 있어서 혈액의 부족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는. 강경변 또는 간암 환자에게서 오심,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변비 등의 소화기 증상이 있는데 원인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암의 생존율은 30% 미만으로 굉장히 낮다. 초기 발견이 힘들고요. 사망률도 높다라고 합니다. 음식물의 증상은 이제 이거 그다음에 뭐 흔한 소화불량이 암의 증상인 경우, 간암 말기 증상을 보시면은 무기력과 피로감, 상복부 불쾌가, 오심구토, 체중 감소, 몸에 힘마리가 없죠. 식욕 부진, 그래서 갑자기 황달이나 복수가 심해지고, 복수라는 것은 이렇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복수가 부풀어 오르니까 이게
좀 바이러스 걸렸을 때 보면은 부종 일어나죠. 그래서 그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어떻게 보면 체액 속에 있는 물을 걷어들었다 빠르도 혈액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복수의 증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한 통증은 주로 간암 말기에 나타나는데 날카롭고 싫어하는 통증보다는 돈통으로 나타나줍니다. 복수 환경경화가 복수 이거 보면은 복수가 발생하는 원인을 간경경병이 진행되면 문맥 교회랍이 발생하여서 혈액이 장막 순환계로 쏠리면서 복수 혈액 속에서의 복수가 이렇게 새어 나온다는 거죠. 체액이 그러면 그 바이러스와 우리가 바이러스 같은 것을 보면은 부종이 많이 생긴다 그랬죠. 부종이 많이 생긴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염증이 생기는 것에는 그 부종이 생긴다. 바이러스와 부종 또는 비대 이런 관련이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게 바이러스 그렇죠. 간경변이 원래 이게 간경변이 술로 인해 생길 수도 있고 독소문에 생길 수도 있지만 B형, C형 간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와 관련된 치료만 하면 이 부분도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적으로 여기서 복부에서 물을 뺀다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경병증이 진행되면 문맥 고혈압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서 혈액이 장막 순환계로 쏠리면서 이것이 복수가 발생한다.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 복수는 더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 복수. 그러면 이거 칼륨을 대신 섭취를 해줘야 되나? 원래 이게 칼륨과 그다음에 이렇게 나트륨과 이게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치우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약간 부작용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륨 같은 경우는 야채 종류, 그렇지 야채 종류 같은 것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소금 먹으면 보통 나트륨은 섭취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소금을 더 이렇게 많이 먹으면 복수가 심해진다. 그러면 칼륨을 좀 보강을 이렇게 지금 야채를 좀 보강을 해서 그 부분을 칼륨 부분을 보강해주면 과일에도 있어요. 그래서 보강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복수는 간경병 흥한 합병증의 하나로 10년에 걸쳐서 약 반수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 간경본에 일어난 환자의 3분의 2에서 복수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대한간학회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3분의 2에서 복수가 생긴다. 혈액 속에 있는 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체액을 걷어들였다가 다시 이렇게 내뿜었다가 이 과정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간이 좀 이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혈관에 뭔가 이렇게 혈소판 부족도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부종이 생긴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생기면 복수라는 것은 이게 뭐 이게 배에 물이 차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보고에서는 복수의 20%가 심장 질환이 있었을 때, 혈액을 갖다 순환시키는 순환계에서 이상이 생기, 심장 이상, 신장 이상, 간 이상 이런 거 비장도 관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혈액을 순환하는 데 관련된 장기들이 이상이 있었을 때 혈액을 거두고 다시 내뿜고 체액을 거두고 내뿜고 이런 과정이 순환 계통이 안 되는 거겠죠. 림프 계통도 그렇고 이 부분이 좀 인제 이상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심장 질환과 신질환, 췌장 질환, 악성 종양과 감염성 질환 이런 것들이 간경변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후진국에서 이들 빈도가 좀 더 높다고 하는데 뭐랄까 좀 약간 그 영양분 부족할 때도 이게 있어요. 영양분이 이렇게 부족하게 먹었을 때도 이때도 복수가 제일 아프리카 같은 데서 복수 이렇게 찾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과 신질환 필요한 어떤 공급을 안 해주면 비타민 C라든지 필요한 공급을 영양이 부족했을 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심장 질환과 신질환, 췌장 질환, 악성 종양, 감염성 질환들, 강경변의 다른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췌장 질환까지도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은 뭐 이렇게 암을 의미하는 거겠죠. 감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은 세균과 바이러스 이렇게 걸렸을 때도 복수가 생길 수 있다고. 국내 보고에서는 강경변의 경우가 60%, 악성 종양에 의한 암에 의한 경우가 26%, 결핵성 복막염이 7%를 차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병원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복수가 이제 생기면 합병증으로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이 생긴다는 거죠. 거기서 그렇죠. 제대로 된 면역기가 작동을 못 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고 쓰레기 우리가 버리면 그렇죠. 자기 하듯이 이게 제대로 회수가 안 되니까 물이 고여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거기에 이제 복막염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균성 복막염, 여기서 제대 탈장, 폐기능 장애. 그리고 체액을 걷어들였다 내보는 과정이 안 되니까 폐기능에 있어서도 폐가 마른다든지 이런 증상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요? 한쪽 부분으로 수분이 많이 나가버리면 하여튼 뭐 폐기능 장애 이거는 뭐 이런 복수가 일어나는 합병증으로 활동 장애, 섭취 부족에 한 영양 결핍이 그렇죠. 몸에 간이 이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섭취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흡수를 못하는 거죠. 영양분을 섭취 부족에 의한 영양 결핍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부작용 뭐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잘못하게 이렇게 치료되다 보면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신기능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혈액량이 부족하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병원 치료에 잘못 대응을 하게 되면 이런 것도 나오게. 간성 뇌증에서 뇌에 이제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것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복부 팽만이 심한 이렇게 약간 증상의식 검사에서만 발생되는 약간 배가 빵빵해진. 저는 이제 배가 빵빵해 개인적인 연애로는 배가 빵빵해졌을 때 내가 간에 이상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독성으로 인한 것 또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한 것 이게 두 가지를 제가 보통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살균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독성을 해독하는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치료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뇨제를 이렇게 병원에서는 사용한다는데 이뇨제를 통해서 그 주사를 통해서 이렇게 빼듯이 이렇게 물을 빼는 거죠. 근본적인 원인이 간경변이라든지 간암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것을 부수적으로 치료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내 나트륨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섭취를 할 때. 그 소금을 갖다가 하면은 물을 많이 먹게 되죠. 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혈액을 혈액의 어떤 삼투압이 너무 세지니까 그 부분을 해석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물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변과 나트륨, 소변이 아니라 나트륨과 칼륨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비율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너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소금을 좀 더 많이 먹어버리면 이 비율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더 이상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나친 염분 제한은 영양 결핍까지도 생길 수 있다라고. 철저한 수분 제한은 체액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혈관 수축, 신경 호르몬이 활성되어서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장에서 수분 배설은 나트륨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혈중 농도가 너무 낮은 경우를 빼놓고는 수분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라고. 이게 저나트륨 혈증이 발생하는 섭취를 제한한다. 이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수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기타 방법을 동원하겠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놓을 것은 다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보통 병원에서는 이게 복수의 경우는 염분 섭취를 제한하고 인뇨제의 사용으로 치료한다. 그 다음에 세균성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다.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